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안 디자인 개발 응용에 관련된 챕터고요. 이 챕터 안에는 앞에서 했던 기초에 대한 부분을 발전해서 응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안 개발 응용, 두 번째는 아트워크 응용,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좁히기,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안 개발 응용부터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안 개발 응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뭔가 시안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들 나오고요. 어떤 매체를 가지고서 아웃풋을 만들 것인지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좀 달라질 거고, 시안 제작에 대한 방법, 형태, 뭐 자료 수집에 대한 부분, 비주얼 모티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데 그 각각 특성들도 같이 분야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션 첫 번째, 시안 개발 응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시안 제작을 위한 그래픽 소프트웨어 활용입니다. 자, 컨셉트를 충분히 반영해서 시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숙련도 있게 다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실기 시험에서는 소프트웨어로 작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시각 디자인에 관련된 자격증이다 보니까 2D 그래픽, 편집 디자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픽 소프트웨어 숙련도를 좀 고도화해야 된다. 2D 그래픽, 편집 디자인 이렇게 소프트웨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 파일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결과물까지 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도 보면 최소한 두세 개의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작업 파일 간의 호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셔야 되고, 결과물을 도출할 때 어떤 포맷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활용 그래픽 프로그램들 보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이미지 합성, 편집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뭐냐?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페인터, 인디자인, 쿼크 익스프레스. 예전에는 쿼크 익스프레스나 뭐 페인터도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인디자인이라는 편집 툴을 좀 더 많이 쓰고, 페인터도 되게 회화적인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줘야 되는 일러스트 작업할 때,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와 이 페인터의 소프트웨어가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일러스트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그래서 그런 순수 회화 같은 느낌을 줄 때는 페인터라는 걸 많이 쓰고, 그래픽적인 벡터 기반의 그림 아웃풋을 만들 때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시안 제작을 하게 되죠.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시안 디자인 개발 요건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자, 시안 디자인 개발 요건에서도 크게 디자인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안 디자인 개발 요건과 클라이언트를 대한 시안 디자인 선택 요건, 좀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자의 시안 디자인 개발 요건을 보면 도출된 컨셉트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디자인의 구성, 이미지, 요소, 텍스트 요소, 이런 것들을 표현 형식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 컨셉트에 따라서 제작 목적, 클라이언트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시안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의 시안 디자인 선택 요건을 보면 어떤 것을 시안 디자인으로 선택할 것인가. 클라이언트는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디자인안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개발자에 제공하는 복수의 시안 디자인을 검토를 해야 되고, 컨셉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각화 방식, 표현, 연출 방법 이런 것들 적정한지, 또 완료됐을 때 인쇄 매체나 온라인 매체에 맞게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잘 명확하게 개발자한테 의견이 전달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파란색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면 결과물 특성에 따라서 시안 제작이 달라집니다. 우리 결과물 아까 얘기했듯이 CI인지 패키지인가, 편집 작업물인가,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뭐 효과를 준 광고 작업인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안 제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시각자의 시안을 1차적으로 최종안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2차 시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1차 시안과 2차 시안 이렇게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차 시안으로 끝나는 경우, 2차 시안까지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진짜 클라이언트가
1차 시안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여기서 끝냅시다. 이걸로 확정. 이럴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가 크더라도. 아니면 작더라도 클라이언트와 디자인 제작자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맞았다든가 서로의 방향성이 다르다 하던 경우에는 시안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계획 그러니까 계약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 계약 단계에서 우리는 시안을 몇 번 할 것이다. 시안에서 몇 개의 시안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간혹 있고 그래도 또 약간 변수가 생기겠죠. 작업하다 보면. 그래서 1차 시안의 특성, 2차 시안의 특성을 우리가 좀 크게 그냥 나눠서 보지만 우리 실제 디자인을 할 때는 이거는 변수에서 좀 변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에는 우리 교과서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자, 우선은 1차 시안 제작 특성. 프로젝트가 좀 작은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좀 작거나 제작시일이 되게 짧은 경우. 우리 회사 CI 로고 같은 거 만들 때도 인터넷 뒤져보시면요. 로고 심볼 만드는데 3, 4일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큰 업체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잡는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에 걸쳐서 자료 조사만 몇 개월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규모가 작게 리플렛 같이 간단하다든지 이런 거 만들 때는 또 빠른 결과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1차 제작으로 결과를 협의하고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디자인 컨셉트가 명확하게 표현될 경우뿐만 아니라 디자인 완료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시안 디자인 자체에서 이게 정밀하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1차 제작 시안이 최종안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디자인 결과물 제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안 디자인 매체는 명함이나 안내장 같은 작은 환영, 인쇄물,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같은 시스템 스테이셔너리 같이 문구류나 이런 것들 우리가 디자인 수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일 때 1차 시안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규모가 좀 커졌어요. 2차 시안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시안의 2차 제작은 프로젝트 규모가 좀 크거나 작업 기간을 조금 더 넓혀야 되는 경우, 길게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2차 시안까지 작업을 해서 최대한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얻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디자인 개발자는 클라이언트한테 충분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2차 시안, 1차 때는 여러 가지 안을 보여주고 거기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 아니면 여기서 어떤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더 전개됐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들으면 그 피드백에 맞춰서 2차 시안에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2차 시안에서는 또 명확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중에 완성됐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성 있는 정밀도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2차 시안 제작은 대표적으로 브랜드 디자인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심볼 마크도 한 번에 끝나는 경우 없고, 여기서 한번 걸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베리에이션 시켜서 결과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가면 제작 형태에 따른 시안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평면 제작물이 있고, 우리 입체 제작물이 있죠. 우선은 평면 제작물 같은 경우는 신문이나 잡지 광고 같은 경우, 우리 포스터 이런 것들은 평면 제작물이에요. 신문의 내용은 다수의 독자가 빠른 속도로 인지해서 그 내용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사실 정보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신문은 여러분도 아마 요즘에는 종이 신문은 거의 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광고의 대표적인 매체입니다. 편집 디자인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되는 매체이기도 해요. 그리고 잡지 및 잡지 광고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거라서 어떤 특정 타겟층을 잡고서 하는 광고일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동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 아니면 요즘에는 건강에 관련된 것들 되게 또 많이 따지는 경우고, 남성들을 위한 그런 잡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게 타겟층에 맞춰서 광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것들 그 특징에 맞춰서 언제 발간되는지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할 때 지면이라든지 구성, 시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광고 효과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또 단행본 서적은 어떨까요? 우리 소설책이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단행본 책들,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애니얼 리포트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단행본으로 제작되는 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표지, 내용 페이지, 내지와 표지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표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언어적 메시지, 시각적 메시지를 창출해내는 작업, 한 번에 눈에 딱 끌 수 있게 이게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독자의 시선 흐름, 텍스트를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배치, 이런 것들, 그리고 페이지 수가 한두 페이지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일관적인 체계로 레이아웃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되죠. 동그라미 4번 포스터는 어떨까요? 포스터, 전달되는 내용을 지면이나 직물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 되게 함축적인 내용. 그래서 이때 카피라이트가 되게 중요하죠. 광고 카피를 어떻게 쓰냐, 한 번에 얘를 딱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일러스트나 사진의 결합,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포스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주목성 같은 걸 높일 수 있느냐, 이 포스터가 어디에 걸릴 것인가에 따라서 장식적인 효과를 줘야 될 것인가. 포스터도 종류를 좀 보자면 문화행사 포스터도 있고요, 공공 캠페인 포스터, 상품 광고 포스터, 관광 홍보 포스터. 포스터 종류를 묻는 문제가 간혹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스터 종류 한번 머릿속에 잘 두시고, 아, 문화행사는 무슨 포스터지? 라고 떠올려 보세요. 뭐 봄철에 벚꽃축제 포스터, 뭐 이런 것도 문화행사 포스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공공 캠페인에서 금연에 관련 학교 폭력 캠페인 포스터, 이런 것도 있고, 샴푸 광고, 맥주 광고, 소주 광고, 상품 광고 포스터, 또 지자체 행사 같은 거 있죠. 한평 나비 축제, 뭐 이런 거, 관광 홍보 포스터.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목적과 특징들이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브로셔와 리플렛. 토책자 인쇄물, 브로셔 리플렛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안내서, 설명서, 또는 뭐가 있을까? 무슨 여러분들 물건을 사면 그거에 대한 설명 같은 거, 패션 잡지는 아니죠, 패션 브랜드의 FF 시즌 카탈로그,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거 브로셔 리플렛 같은 건데, 이런 소책자는 지질, 인쇄, 제본, 종이를 어떤 걸 쓸 것인가, 어떤 인쇄 방식을 쓸 것인가, 후가공을 쓸 것인가, 제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되게 전체적인 수준이나 질이 좀 많이 달라지죠. 고객에게 전달되는 매체로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인쇄로 많이 전달되다 보니까 퀄리티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인쇄의 질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입체 제작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제일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건 패키지. 시각 디자인에서는 대표적인 입체물은 패키지가 있죠. 패키지는 정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되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보관하고 보존하고 유통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게 패키지예요. 그런 패키지의 기능에 대한 부분, 특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OP, 포인트 오브 퍼처스라고 해서 구매 시점 광고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아마 여러분들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마트 앞에 상품 앞에 뭐 껌이다, 뭐 껌 앞에 이렇게 팔랑팔랑 그러면서 우리 껌 씹으면 밤에 이를 안 닦아도 돼요, 막 이런 광고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샴푸 앞에다가 막 이거 하면 뭐 머리가 막 반지르르르 막 비단결 같은 머리가 됩니다, 이런 거 막 붙어 있는 거.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멋진 남자 배우가 소나트를 하고 막 있으면 포토존 같이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것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POP예요. POP. 구매자가 구입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매체, 매장에서의 대면 판매 행위, 보조, 대변,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이런 것들을 우리는 POP라고 부른다. 이빨, 현수막, 배너, 모빌, 진열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입체물, 사인 있죠. 사인 혹은 사이니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간판, 안내 표지판, 이런 걸 얘기해요. 이런 것들 제작할 때는 또 뭐가 중요할까요? 전체적인 얘가 실내에 있냐 실외에 있냐에 따라서 주변의 환경과 함께 조화로움, 색채, 질감,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배너 같은 경우, 배너도 실내 배너, 실외 배너 이렇게도 나눠지고요. 거치형의 배너도 있고, 이렇게 걸어놓는, 크게 걸어놓는 현수막 같은 것들도 있고요. 각각 특성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행사, 캠페인, 홍보 이런 데 다양하게 활용이 되죠.
전반적인 아이덴티티 일관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런 것들 고려해서 시안을 제작해야 됩니다. 사이즈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05번으로 넘어가면 시안 제작을 위한 컨셉트 구체화 자료 수집. 자, 시안 제작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해야겠는데 컨셉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자료 수집. 초반에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자료 수집이 있다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 시안은 최종 등에서 최대한 근접한 결과물을 예상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지, 텍스트, 각종 그래픽, 정보들 이런 것들을 수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컨셉트 시각화를 위한 이미지 자료 수집에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부터 이미지 자료 수집부터 보면 시안 제작은 디자인 컨셉트 시각화에 서 이미지 요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시안 제작용 이미지는 잡지, 책, 포스터,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이나 비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죠. 외주를 줄 것인가, 직접 제작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렌탈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채용해 갖고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컨셉트에 얼마나 잘 맞는 이미지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지는 어디서 구할까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미지 수집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무료인가? 유료인가? 저작권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지, 저작권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스톡 이미지 이렇게 유료 판매용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미지 대여하는 거. 그리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할 때도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또 어디에 쓸 건지에 따라서 또 가격이 되게 달라져요. 이게 웹용으로만 쓸 것인가, 인쇄용으로 쓸 것인가, 회사 심볼로거나 이런 데에 쓰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가격이 달라진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요.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매체에 대한 부분,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 자, 가로 2번 텍스트 요소 배치를 위한 폰트도 수집해야겠죠. 폰트 요즘에 함부로 가져다 쓰시면 안 돼요.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에 의해서 내용 증명받고 막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내가 열심히 디자인하고 했던 것들을 다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자, 텍스트 요소인 폰트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유료용 폰트도 있고요. 무료 폰트도 있고 지자체 폰트, 뭐 관공서나 뭐 이런 데서 쓴 폰트, 회사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 이런 것들도 무료 배포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제작할 때 무료였다가 이게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좀 디테일하게 저작권이나 이런 라이센스를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폰트 선택할 때 전체적인 컨셉도 중요하고 이 폰트가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폰트 같은 거 다운로드 할 때 명확하게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정확한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6번 컬러 이미지 계획을 위한 정보 수집. 자, 컬러를 하기 위해서 정보도 수집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막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컬러는 한 색깔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컬러를 같이 쓰는 배색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 컬러, 서브 컬러, 액센트 컬러가 있듯이 어떤 컬러들을 가져다 써야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감성 이런 거를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한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디자이너의 감각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한 정보 수집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한 컬러 계획. BICI 관련된 부분에서는 컬러 되게 중요하죠.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기본 시스템에서 전용 색채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컬러가 이 회사를 대표하는 컬러로 다양한 곳에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컬러 컨셉트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컬러 적용안에 대한 부분, 시안의 완성도,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컬러 계획에 대한 정보 수집 지원 단계에서는 우리가 배색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컬러 배색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포토샵 일러스트 만든 회사 어도비 사이트에서 보면은 색을 조화롭게 쓰는 거
아니면 우리가 보색 대비를 써야겠다. 어떻게 하면은 보색이 되는지, 나는 삼원색을 쓰겠다. 삼원색의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내가 정한 메인 컬러와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컬러 배색 방법, 이런 것들을 샘플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도비에서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만든 배색 사이트를 업데이트해서 사용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뿐만 아니라 요즘에 컬러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 통해서 정보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하는 트렌드 배색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팬텀 컬러처럼 올해 유행하는 색, 그거에 대한 정보, 이 색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런 정보 수집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컬러 계획 정보 수집을 하게 됩니다. 07번으로 넘어가서 시안 제작의 개요 보겠습니다. 자, 시안 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안 결과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 단계, 컨셉트 설정, 아이데이션, 시안 디자인, 최종 디자인 단계를 거친다. 이게 어떻게 보여? 시각 디자인의 프로세스예요. 제품 디자인의 프로세스가 좀 다르고 패션 디자인의 프로세스가 좀 다른데, 시각 디자인도 이것도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요 한 4단계 정도를 거치게 돼요. 컨셉 설정, 아이데이션, 시안 디자인, 최종 디자인, 이렇게 단계를 거친다. 프로세스 머릿속에 두시고서 또 세부적으로 컨셉트 설정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아이디어 스케치, 뭐 아이디어 발상 여러 가지가 있고, 아이데이션인데도 우리 앞에서 했던 파트 5에서 했던 내용들, 자, 그런 것들이 다 비주얼 아이데이션 뭐 이런 얘기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도 그런 내용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시안 디자인 3번째 단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안 제작은 클라이언트가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복수의 예상 디자인을 만드는 단계예요. 시안을 왜 만들어? 시안을 왜 만들까요? 왜 만들까요?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클라이언트가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복수의 예상 디자인을 제시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제작자와 클라이언트가 시안을 대상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최종 디자인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안 지정은 이미지 요소, 텍스트 요소, 그리고 각종 그래픽 요소,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레이아웃, 편집해서 만드는 단계죠. 최종점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 정도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1차 시안으로 끝난 경우 특히나 더. 시안 결과물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시안 디자인 제작을 하게 되고요. 디자인 개발자와 클라이언트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패키지 디자인이다. 이게 유리병에다가 만들어질 라벨 디자인이다. 실제로 그냥 라벨 디자인 프린트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시안을 제작해 주죠. 아, 이런 유리병에 이런 식으로 라벨이 붙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더 쉽겠죠. 클라이언트가 디자인을 좀 알면은 모르겠는데, 디자인을 잘 모르는 클라이언트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면 결과물과 거의 유사하게끔 보여지게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시안은 1차 제작을 완료할 수 있으나 결과물 규모에 따라서 2차 시안까지 넘어가는 경우 있다고 했죠. 시안 구성용 이미지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인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컨셉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스케치, 뭐 자료 수집 단계, 디자인 확장을 위한 시안을 위한 제작 단계, 이렇게 좀 구분 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08 시안 제작의 단계 보겠습니다. 디자인 컨셉트의 핵심 어휘를 기본으로 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휘나 문장을 도출하게 됩니다. 컨셉트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얘가 한 문장으로,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스톡 이미지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지 대여, 지적 저작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하고 그에 맞게끔 영역별로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저장할 때 폴더명은 그냥 내가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폴더를 구분해 쓰고, 폰트 같은 것도 정확하게 폴더에 맞춰서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셉트 설정에 맞춰서 비주얼 모티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키워드 도출, 이미지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결과물 만드는 거,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컨셉트에 맞게 색채 계획을 할 경우에는 시각화, 커뮤니케이션, 정보 구조, 기획, 신미성 같은 걸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 코드에 대한 부분들, 시안 베리에이션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시안 제작을 위한 판형을 할 때도 이미지와 텍스트 요소 배치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판형을 고려해서 이미지 요소, 텍스트 요소, 정보 그래픽 요소들을 스케치하면서 전체적인 구조, 레이아웃을 조정하게 됩니다. 09번으로 넘어가면 자, 키워드를 통해서 비주얼 모티브를 개발하게 되는데 시안 제작을 위한 비주얼 모티브, 비주얼 모티브의 확장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시안 제작을 위해서는 비주얼 모티브는 우리가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비주얼 모티브 개발할 때는 디자인 컨셉트를 시각화하는 거. 비주얼 모티브가 뭐냐? 디자인 컨셉트를 시각한다. 디자인 컨셉트는 텍스트라고 했잖아요. 문장이나 핵심적인 단어 이런 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걔를 시각화하는 게 바로 비주얼 모티브다. 그래서 비주얼 모티브는 디자인 개발의 차별화를 이루는 아이덴티 적용의 특화 요소로 쓰이고요. 비주얼 모티브의 요건 뭐가 있을까? 비주얼 모티브는 컨셉트에 대해서 형태 표현과 스타일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고 대부분 모티브는 간결한 2차원적인 형태와 컬러로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비주얼 모티브 1초화 적용 방안을 보면 비주얼 모티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매체에서 모티브의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베리에이션 해 나가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방안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가로 2번 비주얼 모티브의 확장 적용에 대한 부분. 비주얼 모티브를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걔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이디에이션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확장할 때는 핵심적인 컨셉트 이미지가 잘 적용됐는지 이걸 가지고서 분해하고 합치고 재구성하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로고 타입, 그래픽 패턴 이런 것이 베리에이션 하는 것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 가지고선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엄청나게 많이 활용 방안들 베리에이션 하는 거 다양한 매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심 이미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래픽 모티브 그래픽 모티브라는 용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안 개발 응용에 대한 부분 공부해 봤습니다.